2차 시 시작하겠습니다. 2차 시는 앞에서 설명했던 계곡 생태계에 살고 있는 수소곤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게 잠자리죠. 잠자리인데 잠자리들이 이렇게 물속에 살고 있다가 이제 나뭇가지 쪽으로 올라오죠. 그러면 여기에 등 뒤쪽을 이렇게 모든 체액을 모아요. 그래서 압력을 가해서 거기가 이렇게 갈라집니다. 갈라진 다음에 이렇게 대개 새벽녘에 한 4시간에 걸쳐서 이 몸을 이렇게 이제 빼내는 거죠. 탈피를 하는데 우화라고 그렇습니다. 우화. 우화라는 것은 날개를 이렇게 편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화를 하기 위해서 모든 몸의 구조물들이 이 각질을 놔두고 이게 탈피각이라고 하는데요. 그대로 빠져나오는 그런 우화 과정을 거치게 되면 우리들이 보이는 잠자리는 육상곤충이지만 실제로는 물속에서 이렇게 1년에서 2년 가까이를 살고서 이렇게 우화를 하면 육상곤충이 되게 됩니다. 같은 잠자리인데 실잠자리라는 게 있어요. 실잠자리는 여기 보시면 바와 같이 아주 가늘게 생겼죠. 여리게 생겼는데 얘는 이 애벌레가 앞에서 보는 일반적인 잠자리 애벌레는 이렇게 생겼죠. 이거는 육식성이에요. 입이 굉장히 튼튼하게 돼 있어요. 입이 마치 우리 턱에 이 혀가 이렇게 돼 있어요. 혀를 늘렸다 뺐다 할 수가 있어요. 혀를 이렇게 늘렸다 뺐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벌레가 지나가면 혀를 쭉 뻗어서 이렇게 쭉 뻗어서 우리가 잡을 수가 있는 거죠. 쭉 뻗어서 잡을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먹이를 이렇게 잡아먹는 거죠. 그래서 물 속에 들어있는 다른 작은 벌레들을 이렇게 잡아먹을 수 있도록 그런 구조들을 가지고 있는 게 여기 있는 그 잠자리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이 실잠자리들은 잎이 풀을 먹도록 되어 있어요. 풀을. 이거는 초식성이에요. 그래서 주로 이제 풀밭 근처에 있는 그 하천. 그러니까 하천에도 물이 이렇게 우거져 있는 곳이 있잖아요. 이런 데 그렇게 좀 달라져. 근데 성충 이렇게 날개가 이렇게 여기 보신 바가 이렇게 있죠. 날개가. 그래서 이제 잠자리 중에 하나인 어리장수 잠자리라는 애벌레가 있어요. 어리장수 잠자리라는 애벌레가 있는데 이거는 이게 계곡에서 잡고 보면 여기 있는 것처럼 마치 낙엽처럼 보여요. 낙엽처럼. 성충 이렇게 일반적인 잠자리 모양이죠. 낙엽처럼 보이는 특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계곡에서 흐르는 물에서 주로 사는 것은 이렇게 장수 잠자리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이 나뭇잎처럼 생겨서 어리장수 잠자리라고 하는 건데 뭐 이것은 다 전문적이니까 여러분들이 굳이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이런 어리장수 잠자들이 계곡에서 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유속이 조금 느린 여울 주로 이제 돌틈 같은데 모래틈에 특히 낙엽이 이렇게 뭉쳐져 있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들 계곡에 가서 보면 이런 데 주로 많이 살고 있다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뭐 위협을 느끼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장난으로 이 장난으로 얘들한테 나뭇가지를 건드려 보면 죽은 척하고 이렇게 있어요. 이제 그런 것이 좀 특징적이다 하는 겁니다. 아, 약 3cm에서 4cm 정도, 40mm 정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가끔 하루살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루살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하루살이는 정말 하루만 살까요? 여기 있는 게 이제 하루살이의 성충인데 하루살이는 되게 이렇게 애벌레도 여러 가지 있고 또 이런 종류도 굉장히 많아요. 하루살이는 많은데
여기 보시면 요거는 이제 무늬하루살이라는 성충이에요. 굉장히 옅어요. 날렵하게 이렇게 생겼죠. 여기 꼬리가 이렇게 길고요. 유선형으로 생겼죠. 유선형으로. 이게 안테나, 촉각, 더듬이가 이렇게 길고요. 담양천이나 뭐 이런 데서 흔히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죠. 그리고 계곡 같은 데서 주로 볼 수 있는 것들인데, 하루살이는 물속에서는요, 되게 그 1년에서 2년 정도 살아요. 이렇게 애벌레 상태로서는. 그리고 성충이 되면 우리가 이제 하루쯤 사는 것처럼 생기는데 한 일주일 정도 살아요. 일주일 정도. 그러니까 얘들은 교미를 하고 알을 낳으면 죽게 되는 거죠. 이제 그 정도의 그 서식 범위를 그 기간을 갖추고 있죠. 그러니까 되게 하루살이는 1년에서 2년 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이제 수소곤충이 갖고 있는 특징이죠. 그래서 여기도 하루살이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너무 전문적이어서 다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는 없는데요. 6개월에서 2년 정도 살 수 있다. 앞에 제가 1년이라고 그랬는데 대개 1년에서 2년 정도 살고요. 뭐 짧으면은 6개월 사는 종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월에 우화를 합니다. 5월에 이렇게 성충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5월에 성충이 되기 때문에 영어로 메이프라이라고 그래요. 메이프라이. 아까 강도를 뭐라고 했죠? 스톤프라이라고 그랬죠? 얘들은 메이프라이, 5월의 파리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계곡에서부터 이 중간 하류까지 광범위하게 사는 게 하루살이에요. 물론 종류가 틀려요. 계곡에 사는 종류하고 그 다음에 중간 하천에 사는 종류하고 그 다음에 연못에 사는 하루살이가 각각 다 틀려요. 종류가 다 틀린데 그만큼 하루살이는 다양하게 서식지가 적응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루살이의 외부 형태를 볼 기회는 없겠지만 대부분 이렇게 이제 납작안이 되어 있는 하루살이가 있어요. 이게 몸이 납작하다는 것은 그만큼 물이 굉장히 빨리 흐르는 유속이 빠른 곳에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돌에 딱 붙어서 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뒤에서 또 뒤에서 나옵니다만은 이 끝에 발톱이 이렇게 하나로 되어 있어요. 근데 앞에서 말한 스톤프라이 강도래는 발톱이 이렇게 두 개로 갈라져 있어요. 이런 차이가 있어요. 하루살이는 하나로 되어 있는데 강도래는 두 개로 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다리의 발톱을 자세히 보면은 그 구별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루살이는 전체적으로 좀 약하게 보여요. 이렇게. 그러니까 단단한, 아까 가본 모양이 이렇게 단단하지 않아요. 연약질의 띄고 있는 게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강도래는, 아까 스톤프라이라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강도래는 조금 더 하루살이보다는 강한 갑옷을 입고 있죠. 이렇게. 그리고 이게 보면 머리가 이렇게 있고 앞가슴, 중간가슴, 뒷가슴 뚜렷이 보이죠. 이게 조금씩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시포라고 해요. 날개싹이라고 해요. 날개싹을 가지고 있는 게 특징이에요. 이건 진강도래고, 요건 이제 무늬강도래는 틀리죠, 모양이. 그래서 강도래도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한 40여 종이 있어요. 요거는 몽뚱강도래라 해서 지리산의 조금 높은 계곡에 서식하고 있는 것이에요. 강도래 중에 비교적 크기가 작은 것들이고, 민강도는 주로 이제 아주 그 추운 그러니까 초봄, 아주 이른 봄에 나오는 강도래들. 이건 애벌레가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날개가 달면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마치 꼭 우리가 보면 그 쓰레기, 낙엽처럼 생긴 게 있어요. 지금 이 강도래 모양 다리도 보이고 보이는데, 실제로 하천에서는 뭔가 그 두꺼운 어떤 찌꺼기를 덮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강도래. 이런 것들을 민강도래라고 그렇습니다. 이런 강도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강도래는 이게 애벌레고 이건 성충인데 우리 손가락만 해요. 굉장히 큰 강도래 중에 하나죠. 곤충 중에서도 비교적 큰 거. 이것을 이제
큰 금을 강도래라고 합니다. 큰 금을 강도래. 그 다음에 여기 것은 아주 작은 강도래들이고요. 아까 앞에서 말했던 민강들 중에 일부는 이렇게 생긴 것도 있어요. 그래서 강도래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1년 내지 2년 정도 사는데 그때 발톱이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진다 하는 게 특징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것은 잠자리인데 잠자리처럼 안 생겼잖아요. 잠자리 날개를 접을 수 없는 게 접고 있어요. 그런데 물속에 살고 있는 애벌레식에 이렇게 생겨요. 굉장히 우리 손가락만한 큰데 좀 무섭게 생겼죠. 이게 여기 보면 머리에도 이빨이 굉장히 튼튼하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아가미가 막 주변에 이렇게 나있어 좀 징그럽게 보이기도 해요. 모르면은 실제로 육식성이기도 하고. 근데 이런 것도 우리는 뱀잠자리라고 그렇습니다. 뱀잠자리. 잠자리하고는 전혀 다른 종이죠. 목이 다르니까 완전히 다른 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수소곤충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 날도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줄날도래라고 이런 것들을 물날도래라고 하는데요. 줄날도래하고 물날도래의 특징은 줄날도래 요것을 이렇게 똑바로 찍어 놓은 건데 줄날도래는 가슴에 위에 판이 단단하게 된 게 이게 세 개가 뚜렷이 구별이 되는 거죠. 이렇게 뚜렷이 구별이 되는 게 특징이고, 물난도래는 첫 번째 가슴만 여기 머리가 있고 첫 번째 가슴만 뭐랄까 갑옷이 단단하게 생긴 나머지는 막질이에요. 이렇게 이런 차이가 좀 있어요. 난도래는 하천에서 초식성 이끼를 먹고 사는 중에 제일로 숫자가 많다고 할 수 있어요. 날도래 성충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애벌레는 이렇게 생겼는데 날도래도 종류가 많지만은 아주 작은 나방처럼 보여요. 실제 나방은 다르죠. 나방의 모양은 다른데 이런 게 이제 강도래. 우리가 하천 주변을 걷다 보면 굉장히 많은 그 벌레들 막 날아다니면서 그것보다 군무라고 이제 춤을 추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그 대부분 날도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천에 날도래가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이 흐름이 더딘 곳에 많이 살 수 있고 여기 보이는 물날도래는 검은머리 물날도래 같은 경우는 되게 일급수 계곡의 상류에 많이 살고 여기 있는 그 날도래 줄날도래 같은 경우는 하천의 중류 쪽에 많이 살고 있어요. 그런 특징이 좀 있죠. 그리고 이렇게 꼬리에 갈고리가 있어요. 꼬리에. 얘도 그렇고요. 꼬리에 갈고리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날도래는. 그런가 하면 각닭이라고 있어요. 이게 보면 각닭이 성충 이렇게 생겼거든요. 우리가 갑자기 아파트에서 굉장히 큰 모기가 발견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건 모기가 아니고 각닭이라는 거예요. 예, 각닭이라는 건데 각닭이는 파리목이에요. 파리목. 모기도 파리목이고 우리 집에서 흔히 보이는 지파리도 파리목이고 그다음에 이런 각다기 같은 것도 파리목이고 그러죠. 앞에서 말을 했던 깔따구도 파리목이잖아요. 그래서 파리목이 꽤 여러 종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군뱅이처럼 생긴 게 물속에 그래도 얘들은 굉장히 깨끗한 데 살아요. 아까 어리장수 잠자리처럼 낙엽이 이렇게 뭉쳐있는 곳, 이런 것들, 낙엽이 쌓여있는 이런 데서 주로 이제 정체되어 있는 곳, 이런 것에 주로 이제 많이 살고 있습니다. 크기가 우리 손가락만 하죠. 5cm에서 6cm 정도 하기 때문에 이런 종류.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곤충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쭉 알아봤어요. 근데 수소곤충이라는 것은 물속에 살고 있는 곤충들을 우리는 수소곤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모든 생물에는 이름표가 있어요. 이름이 있어요. 제 이름은 조영관이고 제가 설명하지 않더라도 앞에 조는 성이고 뒤에 영관은 이름이죠.
여러분 다 알 수 있는데, 뭐 미국 사람들은 성을 뒤에다 쓰죠. 영관초 이렇게 이제 보편적으로 우리가 알듯이 곤충들도 그런 이름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여기 말하는 무늬 하루살이의 무늬는 종이고 하루살이는 속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하루살이는 뭡니까? 성이고 무늬가 이름이에요. 근데 이제 얘들은 한꺼번에 붙여서 무늬 하루살이라고 써요. 근데 무늬 하루살이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만 알 수 있잖아. 한국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계에 모든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라틴어로 씁니다. 라틴어로. 그것을 우리는 학명, 스터디스 네임이라고 그래요. 스터디 네임. 그래서 에피메라 스트리가타 이렇게 쓰고요. 여기 이에톤이라는 것은 이 스트리가타라는 이름을 지은 사람의 뜻을 말합니다. 스트리가타라면 무늬 하루살이에 요거 지금 이게 무늬 하루살이라는 근데 무늬 하루살이가 아니네요. 이 등배 쪽에 이렇게 반달 모양의 이런 그 검은 이 무늬띠가 있어요. 이래서 이제 무늬 하루가 스트리가타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 하루살이 에피메라는 하루살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명과 종명, 명명자 이렇게 쓰는 거 우리는 학명이라고 그러는데 약속이 있어요. 이렇게 지금 눕혀서 써져 있잖아요. 눕혀져서 이렇게 이태릭처럼 쓰든지 아니면 밑에다 줄을 긋든지 이런 약속이 있어야지만이 이건 학명이다 알 수 있고요. 앞에 성명이라는 거 있는데 성명은 대문자를 쓰고 종명은 소문자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속, 과목, 강문계 이게 생물의 체계라고 그러잖아요. 여기 보면 종속, 과목, 강문계. 예를 들면 이 동물계는 우리 사람도 동물계잖아요. 근데 사람은 절지동물이 아니죠. 우리는 척추동물문이잖아요. 사람은. 근데 얘들은 아까 매듭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절지동물문. 절지동물문 중에는 아까 가재도 있고요. 뭐 거미도 있고 새우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얘들은 다 곤충이기 때문에 곤충강, 하루살이목, 하루살이과, 에피메라 스트리가타 무늬 하루살이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하루살이라든지 곤충들의 이름을 이제 찾아야 하는데 우리가 뭐 다 외울 수가 없잖아요. 곤충만 해서 80만 종이 넘는데 다 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요는 이제 초등학생들이 주로 찾아보는 저서동물 또는 곤충의 이름 찾기 여기서 스타트를 해가지고 이쪽 가면 뭐 꼬리가 하나냐 두 개냐 날개가 있냐 없냐 그래서 쭉 가면 뭐 가재가 나오기도 하고 쭉 가면 하루살이가 나오기도 하고 쭉 가면 여기는 잠자리가 실잠자리가 나오고 이렇게 이제 찾아볼 수 있어요. 여기 설명문을 따라서 가면은 지금 글씨가 너무 작아서 볼 수 없지만 여러분들 PPT 다운받아서 확대해서 보면 글씨가 다 보입니다. 이런 것을 찾아서 곤충의 이름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검색표라고 이야기를 해요. 계곡 생태계도 마찬가지로 물속 생태계도 마찬가지로 앞에 생태학 시간에 제가 설명했다시피 이렇게 이런 그 해초류라든지 또는 플랑크톤이나 이런 것들이 생산자죠. 그 다음에 1차 소비자가 아까 하루살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물고기나 강도래 같은 게 이제 2차 소비자. 최종으로 여기는 쏘가리인데 쏘가리나 수달 이런 것들이 이제 최종 소비자가 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비생물로서 물의 수질이나 유속 수질 하천 구조 뭐 이런 게 있다고 앞에서 강의 시간에 설명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수소곤충이라는 건 뭘 말하냐? 수소곤충은 저서성 대형 무척추 동물에 속해요. 그러니까 수소곤충 뿐만 아니라 가재라든지 아까 앞에서 말한 다슬기라든지 가재는 갑각류라고 했죠. 다슬기는 뭐죠? 연체동물이라고 그랬죠. 이런 것들도 저서성 대형 무척추 동물. 그러니까 저서성이라는 뭔 말이에요? 바닥에서 살고 있는 무척추 동물, 뼈가 없는 동물인데 대형, 큰 것들, 주로 곤충들을 말해요. 저서성 대형 무척추.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곤충들. 소형도 있어요. 물벼룩이라든지 이런 동물 플랑크톤도 있잖아요. 이것들도 무척동물이 얘들은 속하지 않고 큰 것만 속해요. 하천의 바닥에 주로 서식하는 물속에 사는 것들 주로 수소곤충
그다음에 담수피로 다슬기나 물달팽이, 제첩 이런 게 있고, 갑각류나 엽새우, 진거미새우, 가재 뭐 이런 것들이 다 저서성 대형 무척 동물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소곤충은 물만 있으면 어디서든지 만날 수 있어요. 심지어 우리가 그 아파트 베란다 쪽에 접시물만 놔둬도 깔따고 가서 알을 낳을 수가 있거든요. 깔따고 알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물만 있으면 어디서든지 그 수소곤충이 살 수 있다. 그 다음에 아까 뭐라 했죠? 저서성 대형 무척동물이기 때문에 눈으로 관찰할 수 있어요. 육안 관찰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동 범위가 적기 때문에 어때요? 환경 특성을 나타낼 수 지표생물로서 가장 좋다고 그랬죠. 그래서 생태 건강성 평가에 이용하고 지표생물로서 하천의 수질을 평가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수소곤충이 우리가 주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수성 대형 무척조 동물은 95%가 수소곤충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 5%가 비곤충이죠. 절지동물, 아까 갑각류나 그 다음에 다슬기 같은 연체동물들, 그거 말고도 이제 편형동물이라고 있어요.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환형동물, 물의 일부 거머리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환형동물이라고 합니다. 수소곤충의 생활사는 곤충의 생활사와 똑같아요. 곤충의 생활사와 똑같은데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1년에 한 번 사이클이 돌아가는 것은 1세대, 2년에 1세대, 뭐 다세대 이렇게 돼 있는데 모기 같은 경우는 여름 기간에 여러 세대를 거치는 경우도 왜냐하면 생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이 고인 물에 알을 낳아도 빨리 번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기는 굉장히 빨리 이제 번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되게 곤충의 그 탈피하고 변태, 탈바꿈이라고 그러죠. 하고 똑같아요. 수소곤충도. 완전 탈바꿈, 완전 변태라고 그러죠. 불완전 탈바꿈, 불완전 변태라고 그러죠. 이 두 개 차이는 뭡니까? 번데기가 있고 없고 차이죠. 번데기 시기를 거치냐, 거치지 않느냐의 차이죠. 그래서 불완전 변태, 메뚜기가 대표적이죠. 메뚜기가. 메뚜기의 유충이나 애벌레나 메뚜기의 성충이나 똑같아요. 모양이. 뭐가 다르죠? 날개만 없죠. 앞에서 말씀드린 강도래나 하루살이는 이렇게 애벌레 시기나 성충 시기가 거의 똑같아요. 모양이. 이게 날개가 있고 없고 차이예요. 근데 날도래는 애벌레 시기하고 성충하고 완전히 달라져. 아까 애벌레는 우리가 벌레처럼 생겼는데 성충 어째요? 나방처럼 생겼잖아요. 중간에 번데기 시기를 거치면서 완전히 다른 애가 되는 거죠. 우리 나비도 그러잖아요. 나비도 애벌레는 벌레처럼 생겼는데 번데기 시기를 거치면서 우리가 보는 이쁜 나비가 날개 달린 나비가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여기도 물방개를 말하는데 물방개 이렇게 알을 낳으면은 애벌레가 되고 그다음 뭐죠? 퓨파가 번데기예요. 번데기가 됐다가 물방개가 만들어진 이런 것들을 우리는 완전 탈바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주로 수소곤충 중에 대표적인 몇 가지를 제가 뭐 설명을 좀 드렸어요. 그 대표적인 게 하루살이, 강도래, 그 다음에 날도래 이런 게 있었고 그 외에도 뱀잠자리라든지 파리류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잠깐 설명했던 낙정벌레나 이런 것들은 그 몇 가지 종만 물속에 살아요. 아까 물방개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 노린재목도 있어요. 반시목이라고 하는 노린재목, 그 물장군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개아제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요즘 뭐 그렇게 보기가 쉽지 않죠. 우리가 이런 생물들이 살기 위한 환경이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쉽지 않은데 이제 그런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하루살이의 모양을 하면서 평평하기 때문에 그 유속이 물이 흐름이 센 곳에 잘 살 수 적응되어 있다. 이런 게 이제 우리는 납작 하루살이 몸이 이렇게 납작하게 되어 있잖아요. 물이 흐르더라도 이렇게 평평한 체형을 갖고 물 흐름에 적응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여기 하얗게 보이는 게 아감이에요.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데 이런
아가미로 해서 숨을 쉴 수 있도록 적응이 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거 물삭갓벌레인데요. 이 돌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렇게. 요건 지금 확대가 돼서 굉장히 큰데, 우리 손톱을 4분의 1로 나누는 정도 모양인데, 얘들이 이 아가 이 그 모양을 바위에 딱 밀착해서 떠내려가지 않도록 이렇게 흡착판이 있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아가미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여기가 머리고, 여기 다리들이 여기가 있잖아요. 다리가 이렇게.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얘들도 있고, 물삭갓벌레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제가 이제 설명했죠. 강도래는 이렇게 발톱이 2개 있다. 그 다음에 날도래는 꼬리에가 발톱이 있다. 하루살이도 이런 발톱이 있어요. 얘들은 갈고리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돌 틈에다가 이 갈고리를 딱 잡으면서 떠날려가지 않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먹파리라고 하는 건데, 이 돌에 이렇게 여기가 흡착반이 붙어 있어요. 꼬리 쪽에가. 흡착반에 딱 붙어서 이렇게 흔들 하면서 이게 있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먹이가 지나가면 여기 보면 이렇게 털들이 있잖아요. 이런 털들로 먹이를 걸러서 먹는 거죠. 물속에 녹아있는 것이라든지 또는 작은 알갱이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걸러서 먹도록 이렇게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들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은 자기 몸이 약하니까 그 집을 짓는 애들도 있어요. 이게 이제 그 날도래 중에 앞에서 제가 설명했던 물날도래나 줄날도래는 집이 없어요. 얘들은 그 번데기 때만 집을 만들거든요. 근데 애벌레 때부터 집을 만든 게 이렇게 우묵날도래, 뭐 이름은 좀 몰라도 됩니다만, 여러분들 한 계곡 가서 그 계곡을 그 천천히 이렇게 집중해서 쳐다보고 있으면 이런 게 이렇게 막 나뭇가지가 아주 작은 나뭇가지가 이렇게 움직여서 보는 거 자세히 보면은 머리하고 다리만 나와 이렇게 걷는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묵날도래, 뭐 애날도래, 날개날도래, 뭐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둥근얼굴 날도래, 그럼 뭐 골뚱날도래, 광택날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모래가 흩어진 것처럼 모래로 가지런히 집을 지은 놈, 모래하고 나무하고 섞어진 놈, 원추형으로 되어 있는 놈, 이렇게 여러 가지가 섞어져 있고, 또 약간 굵은 돌로 되어 있고, 완전히 나뭇잎으로만 되어 있고, 이게 특징이 각각 다 달라요. 자기의 어떤 그 서식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근데 종에 따라서 그 모양은 다 똑같아요. 집 모양은. 또, 잠자리 같은 경우는 식물 사이에 살아요. 식물 사이에. 그래서 이게 긴 다리가 길고 억센 발톱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잠자리 등의 특징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호흡할 때 숨을 쉬기 좋기 위해서 아가미가 되게 우리가 말하는 물고기들은 우리 ip에 속에 들어있잖아요. 입 속에. 그런데 이렇게 하루살이는 이렇게 깃털 모양으로 나와 있는 애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배의 측면에, 주로 하루살이들은 이렇게 앞에서 말한 나뭇잎 모양 또는 이렇게 깃털 모양 또 2개가 혼합된 거, 이런 것들이 이렇게 배 사이에 있어요. 자세히 나중에 보시면 이 깃털을 막 이렇게 흔들면서 호흡을 하거든요. 깃털을 흔들면서 양쪽을 막 흔들면서 호흡을 해요. 그런가 하면 강도래는 푸시업을 합니다. 푸시업을. 그 다리 사이에 아가미가 실 모양으로 있기 때문에 강도래는 푸시업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이렇게 하루살이에, 이거는 2갈래 하루살인데 이게 우리로 말하면 핏줄이 이렇게 혈관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숨을 쉴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도 깃털 모양인데 혈관들이 들어있죠. 확대를 해보면. 그런가 하면 여기는 잠자리는 이 항문아감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꽁지 쪽에 물을 이렇게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물을 착 뱉으면서 산소를 호흡하기도 하고 앞으로 제트기처럼 푹 나갑니다. 이렇게 푹 나가요. 이게 잠자리 잡아서 그 패뜨리듯이 같은데 놓고 보면은 그걸 볼 수 있어요. 앞으로 추진력 있게 촥촥 앞으로 나가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이런 특징들이에요. 그런가 하면 실잠자리들은 아가미가 이렇게 날개 모양 길게 돼 있어요. 이런 특징들이 또 있죠. 그리고 산소에 적응하기 위해서 아까
깔다구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송장 헤엄치개는 이 배 부분을 물 밖으로 내보내가지고 공기를 이렇게 빨아들이도록 이렇게 적응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들이 싫어하는 모기 애벌레를 우리는 장구벌레를, 이게 꼭 장구처럼 생겼던 장구벌레라고 하는데 호흡관이 이렇게 별도로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물 밖에다가 호흡관을 내가지고 호흡을 합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더러운 데서 살 수 있는 거죠. 수소곤충을 가지고 지표생물은 수질도 평가한다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지표생물로서 적합한 이유가 얘들이 그 서식 범위가 좁기 때문에 그래요. 좁기 때문에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지표생물로서 이동성이 적고 뭐 이런 특징이 그런다고 그랬죠. 그런데 얘들이 이제 계절적으로 상당히 그 상이한, 왜냐하면 되게 봄철에 많이 우화를 해버리기 때문에 뭐 초봄이라든지 이럴 때는 괜찮은데 초여름이라든지 이럴 때는 그 생물의 그 알에서 막 깨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채집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굉장히 다양성이 낮게 나오는 거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은 잘못 조사하면 오해가 불러 이렇게 사실과 다른 조사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복잡한 생활사를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작은 변화에도 민감, 꼭 오염뿐만 아니라 뭐 홍수가 됐다든지 이럴 때도 서식 종의 차이라든지 개체수의 차이가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런 단점이 좀 있어요. 그렇지만은 하천 생활 기준에 뭐 이렇게 보면 BOD가 있고 pH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죠, 나름대로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물방울 모양을 청색으로 밝게 하면 아주 좋은, 이게 빨간색으로 찡그리고 있으면 매우 나쁨, 이렇게 해서 1급수, 1A, 1B, 2급수, 3급수, 4급수, 5급수, 6급수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이렇게 그림으로도 표시를 한다. 그리고 앞에서 설명했다시피 생물의 종류 갖고도 표시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실제로 이제 그 수소곤충 갖고 조사했던 사례를 보면 광주의 상수원인 동복호에는 이렇게 5개 하천이 있어요. 동복호가 얘가 있는데 무등산에서 발현한 이서천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담양에서 흘러나오는 남천이라는 곳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동복천 상류는 하천에 가면 백아산 휴양림이라는 곳이, 거기서 흘러나온 동복천, 내북천 뭐 이런 길성천 이런 5개 하천이 있는데 이 하천에 대해서 이제 수소곤충을 조사를 해봤더니 이런 종류를 매우 좋음에서 사는 종류, 약간 나쁨에서 사는 종류 이렇게 골고루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엽새우, 진강도래, 민하루살이 이런 게 나오고 좋음 하천 앞에 삿갓벌레, 물삿갓벌레, 큰 날도래, 다슬기, 물벌레, 거머리 이런 것들이 골고루 이제 서식이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특히 여기 보신 바와 같이 상류 지역에, 동복군 상류 지역에 이런 뿔하루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내북 이서천 발원지 같은 이렇게 진하게 표시되어 있는 곳이 이제 거의 청정한 곳이고, 그 다음에 이 약간 옅게 되는 것도 청정, 다 청정하더라고요. 상수원이기 때문에 청정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주로 수소곤충이 어떤 것이고 그 종류에 대해서 쭉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1주차하고 2주차에는 수소곤충뿐만 아니라 계곡 생태계에 대한 그 지표생물 가재라든지 강도래라든지 붉은 깔따구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계곡 생태계의 물리적인 어떤 구조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거기에 살고 있는 생물 다양성을 결정하는데 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수소곤충을 알아보는 검색표, 그림으로 된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거 말고 말로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주로 전문가들은 말로 되어 있는 거 가지고 하죠. 지표 생물, 지표종의 정의가 무엇인가, 수소곤충을 어디다 이용하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